안녕하세요. 메이커 솔리드입니다. 네, 오늘은 퓨전 360의 좌표계와 오리진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고요. 또 몇 가지 방법으로 화면을 조작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키보드와 마우스 그리고 뷰 큐브를 이용하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왼쪽의 브라우저에서 여기 오리진 항목을 펼쳐보면 모두 7개의 세부 항목이 보입니다. 순서대로 1개의 원점과 3개의 축, 그리고 3개의 평면인데요. 근데 캔버스에는 지금 따로 보이는 건 없습니다. 여기 브라우저에서 눈이 감겨져 있어서 그런데요. 눈을 떠보면 이렇게 오리진이 나타나고요. 모양을 보시면 빨강, 녹색, 파랑 3개의 축이 있고요. 순서대로 X, Y, Z입니다. 영어로는 Red, Green, Blue, 즉 RGB가 되고요. 이 3개의 축이 3D 공간에서 교차하는 지점이 바로 이 원점이고요. 또 축 2개가 하나의 평면을 구성할 수 있는데요. 각각 XY 평면, XZ 평면, YZ 평면이 됩니다. 오리진이 캔버스에 표시되는 형식은 환경 설정의 수직축 세팅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왼쪽이 Y업, 오른쪽이 Z업입니다. Y업에서는 모든 항목이 따로따로 잘 보이지만 Z업에서는 좌표계가 90도 돌아가기 때문에 평면이 일부 겹쳐지게 되고요. 그래서 평면 선택할 때 다른 게 찍히지 않도록 좀 조심을 해야 합니다. 앞으로 제가 XY 평면 선택하세요, XZ 평면 선택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평면인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지금처럼 퓨전 360에서 디자인 새 창을 열면 이렇게 기본적으로 7개의 오리진을 제공하고 있고요. 이 오리진을 바탕으로 해서 작업을 해 나가면 됩니다. 자, 이제 오리진 눈을 끄고요. 펼쳐진 것도 닫아줍니다. 네, 다음은 박스 모델을 하나 만들 건데요. 제가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툴바에서 크리에이트 메뉴로 갑니다. 크리에이트니까 뭔가를 만드는 명령이고요. 자, 누르면 드롭다운 메뉴가 펼쳐지는데요. 쭉 내려와서 중간점에 박스를 찾습니다. 자, 크리에이트 아래 박스니까 박스를 만드는 명령이고요. 클릭하면 이렇게 처음에 오리진이 표시가 됩니다. 브라우저에서 눈을 안 떴는데 이렇게 오리진이 표시가 되네요. 네, 지금처럼 어떤 명령을 선택했을 때 그 명령이 오리진을 필요로 하는 명령이라면 이렇게 번거롭게 브라우저에서 눈을 뜨지 않아도 알아서 오리진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자, 박스는 반드시 평면 위에서 만들어야 하고요. 그래서 3개의 평면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는 빨간색과 녹색 축 사이의 평면, 그러니까 XY 평면으로 커서를 가져가서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평면이 선택이 되었고요. 자, 원점의 왼쪽에서 좌클릭하고요. 손을 뗀 다음에 마우스를 오른쪽 대각선 방향으로 움직여 주고요. 자, 사각형이 미리 보기가 보이죠? 치수는 일단 신경 쓰지 마시고요. 정사각형 비슷한 모양이 되면 다시 좌클릭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납작한 형태의 박스 미리 보기가 나타나고요. 여러 개의 화살표가 보이는데요. 수직 방향의 화살표를 잡고 위로 당겨주면 박스 높이가 같이 따라서 길어집니다. 적당히 당겨서 정육면체 비슷한 모양이 되도록 만들어 주고요. 모양이 괜찮으면 이 박스의 명령창에서 OK를 눌러주면 이렇게 박스가 생성됐습니다. 혹시 틀렸거나 잘 안되시면 컨트롤 Z 눌러주면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작업하면 되고요. 뒤로 가려면 컨트롤 Y입니다. 네, 먼저 용어를 정리하면 화면을 상하 좌우로 이동하는 건 펜, 확대 축소하는 건 줌, 그리고 회전하는 건 오비트라고 합니다. 네, 먼저 펜은 마우스 휠 버튼을 클릭한 채로 드래그 하면 됩니다. 자, 상하 좌우 마음대로 움직여 보시고요. 다음 줌은 마우스 휠 버튼을 돌려주면 됩니다. 이렇게 확대 축소고요. 이때 확대 축소가 내 생각과 반대 방향으로 된다고 느끼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환경 설정에서 방향을 바꿀 수 있고요.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오비트고요. 자, 키보드에서 Shift 키를 누른 채로 마우스 휠 버튼을 클릭 드래그 하면 이렇게 화면이 돌아갑니다. 네, 다음은 이 작업 중인 모델이 화면 중앙에 딱 맞게 들어가도록 조정하는 걸 Fit이라고 하고요. 마우스 휠 버튼을 더블 클릭하거나 키보드에서 F6 키를 눌러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화면이 이렇게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 있거나 이럴 때 F6 키를 눌러주면 딱 중앙으로 오고요.
또 뭐 예를 들어서 축소가 너무 많이 되었다. F6 확대가 너무 많이 되었다. 자, 마우스에서 휠 버튼을 더블 클릭해도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기본 화면 조작 방법이고요. 내 프로파일에서 프레퍼런스로 들어가서요. 첫 페이지에서 지난 시간에 그냥 넘어갔다 아래쪽에 5 항목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펜 줌 오비트 쇼컷에서 내용을 펼쳐보면요. 퓨전, 알리아스, 인벤터, 솔리드웍스, 팅커캐드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화면 조작 방법이 바로 퓨전입니다. 디폴트이고요. 여기서 본인에게 익숙한 다른 툴이 있으면 그걸로 설정해서 손에 익숙한 방법으로 화면 조작을 하는 게 훨씬 편하겠고요. 혹시 익숙한 다른 툴이 없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기 퓨전보다는 제일 밑에 있는 팅커캐드로 바꾸시길 권해드립니다. 자, 팅커캐드로 바꾸고요. OK 눌러서 나간 다음에요. 네, 화면 조작을 해보면요. 펜 줌은 아까와 똑같고요. 5비트만 다른데요. 그냥 마우스 우클릭한 채로 드래그하면 됩니다. 키보드의 Shift 키를 안 눌러도 되니까요. 퓨전 방식보다는 조작하기는 조금 더 편한데요. 한 가지 단점은 빈 캔버스 우클릭했을 때 나타나는 마킹 메뉴에서 위에 마우스 제스처로 선택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클릭으로 5비트를 해야 되니까요. 우클릭 제스처는 쓸 수가 없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퓨전 방식과 비교하면 이렇게 됩니다. 마우스 제스처가 더 필요하신 분은 퓨전 방식을 쓰시면 되고요. 마우스 제스처는 필요 없고 5비트를 더 편하게 하는 게 좋은 분은 팅커캐드 방식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디폴트 5비트 타입은 펼쳐보면 Constrained, Free 두 가지가 있는데요. 디폴트인 Constrained 5비트는 수직축을 고정한 채 5비트를 하는 거고요. 어떻게 돌려도 수직축은 항상 수직 방향입니다. 프리 5비트는 고정된 축 없이 완전 프리하게 5비트 하는 거고요. 그래서 수직축이 옆으로도 막 누워버리죠. 프리는 너무 자유롭기 때문에 오히려 컨트롤하기가 불편하고요. 평소에는 디폴트인 컨스트레인드로 그대로 두고 사용하시고요. 특정 상황에서만 프리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이걸 바꿀 때는 굳이 환경 설정에 안 들어오셔도 되고요. 오케이 나간 다음에요. 자, 아래쪽에 내비게이션 바에서 제일 왼쪽에 있는 5비트를 펼쳐보면 Constrained Free 있죠. 여기서 바로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 리버스 줌 디렉션은 확대 축소할 때 휠 버튼의 회전 방향과 확대 축소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느끼는 분들은 이걸 체크하거나 해제하거나 해서 방향을 맞춰 주시면 됩니다. 다음 Enable 카메라 피봇은 5비트 할 때 그 피봇 포인트를 새로 설정하는 기능입니다. 프레퍼런스를 나가서요. 자, 5비트를 하면 중간에 녹색 점이 보일 텐데요. 이게 피봇 포인트입니다. 모델의 무게 중심에 생기는 거고요. 자, 여기서 모델 길이를 좀 늘려 보겠습니다. 자, 툴바에서 Modify로 찾아가시고요. Modify는 모델을 변형하는 겁니다. 드롭다운 메뉴에서 Offset Face를 찾으시고요. 자, Offset Face는 면을 밀고 당기는 명령인데요. 선택한 다음에요. 자, 면 하나를 찍으면 이렇게 화살표가 생깁니다. 화살표를 잡고 끌어서 적당하게 길게 이렇게 바디를 길게 만들어 주고요. OK를 눌러줍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5비트를 해보면요. 자, 녹색점 보이시죠? 길어진 바디의 무게 중심에 다시 피봇 포인트가 이동하게 된 겁니다. 자, 여기서 내가 이 앞쪽 페이스에 뭔가 디테일한 작업을 하고 싶은데요. 5비트를 할 때 이렇게 휙휙 돌아가 버리면 작업이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 피벗 포인트를 앞쪽으로 당겨줄 필요가 있고요. 자, 키보드에서 Shift 키를 누른 채로 마우스의 휠 버튼을 앞면에 클릭하면 녹색 점이 찍히는 걸 보셨나요? 한 번 더 해볼까요? 클릭하면 이렇게 녹색 점이 찍히고요. 이제 피벗 포인트가 앞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5비트를 해보면 이 포인트를 중심으로 회전하기 때문에 이제 작업하기가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고요. 원래의 피벗 포인트로 다시 돌아가려면 캔버스의 빈 곳에서 마우스 우클릭, 자, 중간점에 리셋 오비트 센터 이걸 눌러주면 다시 원래의 위치로 돌아갑니다. 마지막 항목은 애플의 맥 트랙패드에서 사용 가능한 기능이라는데요. 제가 애플 제품은 써보질 않아서 어떻게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본인에게 맞는 설정으로 다 바꾸시고요. 다 됐으면 OK 눌러서 나가면 됩니다. 다음은 뷰 큐브를 이용해서 화면 조작하는 방법입니다. 큐브에 커서를 올리면 왼쪽 위에 집 모양 아이콘이 보이는데요. 이걸 클릭하면 처음 시작할 때 홈뷰로 돌아가게 되고요. 큐브 각각의 면을 클릭하면 그 면이 화면의 정면으로 오게 됩니다. 자, 프론트를 눌러보면 이렇게 되고요. 뷰 큐브에서 상하 좌우로 작은 삼각형이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걸 클릭하면 그쪽 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오른쪽 삼각형을 클릭하면 라이트고요. 백, 레프트, 다시 프론트고요. 자, 위쪽을 클릭하면 탑, 백, 바텀, 다시 프론트고요. 그리고 이 바깥쪽에 구부러진 화살표를 누르면 화면을 90도 회전할 수 있습니다. 시계 방향 회전이고요. 반시계 방향이고요. 다시 홈뷰로 돌아간 다음에요. 자, 큐브에서 이렇게 꼭지점을 눌러서 화면을 바꿀 수도 있고요. 다음에 모서리를 눌러서 화면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뷰 큐브를 좌클릭한 다음에 드래그하면 오비트가 되죠. 이런 식으로 화면을 회전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홈뷰로 돌아가고요. 자, 뷰 큐브에 커서를 올린 상태에서 마우스 우클릭하면 또 다른 메뉴가 나타나는데요. 다른 건 보실 필요 없고요. 자, 표시한 이 세 항목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화면에 보이는 구도를 설정하는 건데요. 첫 번째 오로스그래픽은 원근법을 무시한 구도입니다. 뷰를 이렇게 들어서요. 자, 그리드의 앞과 뒤를 보면 크기가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모델 자체도 여기 엣지 길이가 앞뒤가 다 똑같이 나타났고요. 그러니까 원근법을 무시한 상태고요. 모델이 어떤 위치에 있든지 상관없이 일정한 크기의 치수로 표시가 되고요. 특히 이렇게 특정 면을 화면의 정면으로 둘 때 정확한 모양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설계 자체로는 여러 가지로 더 유리한 구도입니다만 이 모델의 모양은 결국 왜곡이 되기 때문에 디자인 측면에서는 좋은 구도는 아닙니다. 두 번째는 퍼스펙티브인데요. 클릭해 보면요. 자, 원근법을 적용한 구도입니다. 한눈에 봐도 알 수 있죠. 그리드도 그렇고 모델도 앞쪽보다 뒤쪽이 크기가 작아집니다. 그래서 이 디자인 자체는 사람 눈에 익숙한 모양 그대로 자연스럽게 보이는데요. 근데 모델의 위치에 따라서 크기의 변화가 생기고요. 특히 뷰 큐브에서 면을 클릭했을 때 이 정확한 정면 뷰로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이 설계에는 적당하지가 않습니다. 다른 뷰를 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위 두 방식의 장점만을 취합해서 만든 게 세 번째 있는 Perspective with Also Faces라는 방식이고요. 자, 클릭해 보면요. 평소에는 이 원근법을 적용한 퍼스펙티브로 보이다가요. 자, 뷰 큐브에서 특정 면을 클릭하면 그 뷰에서는 오로스그래픽으로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자, 다른 뷰로 틀어봐도 오로스그래픽이고요. 자, 여기서 말씀드린 화면 구도는 본인이 익숙하고 편한 방식대로 설정하면 되는데요. 초보분들은 세 번째 Perspective with Also Faces로 두시면 무난하게 모델링 작업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오리진과 화면 조작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까지 메이커 솔리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